데드리프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 종류들이 있고 해서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데드리프트 중량을 잴 때 스모 데드리프트로 하면은 치팅이다, 사실 컨벤셔널로만 해야지 인정된다라는 것이 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 종류들이 있고 해서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드와이드로 한 사람이 데드리프트 중량을 잴 때 스모 데드리프트로 하면은 치팅이다, 컨벤셔널로만 해야지 인정된다는 것이 글로벌하게 말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이런 misconception, 이거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관념들의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캐널 중에서 운동 진짜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은 설명 아래에 덧붙여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멸치 새끼들, 파워 새끼들, 운동을 못하는 분들, 데드리프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엇이냐? 통상적으로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수모 데드리프트, 로메니언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뭐 이제 4가지로 보면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4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한 사람한테 로메니언 데드리프트를 시켜. 그러면은 트레이너 한 100명 놓고 이것이 무슨 데드리프트라고 하면은 분명 그 모든 100명의 트레이너들이 같은 대답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데드리프트 동작 같은 경우는 수모 데드리프트가 아니면은 구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동 범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그 한 끗 차이로 이 이름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데드리프트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컨벤셔널 그리고 수모가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런 미신들이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이 데드리프트 중량을 잴 때 수모 데드리프트로 하면은 수모가 뭐냐? 수모 선수처럼 다리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렇게 땀에서 뽑는 이런 동작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가동 범위가 짧기 때문에 너는 치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의 진정한 중량이 아니야. 너는 컨벤셔널로 해야 돼. 다리를 오므린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수모로 중량을 많이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치팅은 아니에요. 그리고 컨벤셔널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소리지. 그 2가지 종류의 데드리프트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한 사람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건 그 사람의 타고난 신체적인 강점이나 그리고 약점들에 따라서 나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데드리프트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선천적으로 본인이 타고난 뼈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영어로는 femur라고 해. 이제 다리뼈 중에 정강이 윗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긴 사람들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기가 불리합니다. 근데 그 반면 이 femur의 길이가 짧은 사람일수록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하기에 유리해요. 왜냐면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의 기본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바가 이렇게 땅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발을 땅바닥에서 뽑을 때 2가지의 메카니컬 토크, 레버리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 이 뼈 그리고 이 고관절뼈, 이 2가지 토크 포인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면사슬, 후면사슬이 뭔지는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는데, 뭐냐면은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등짝에 있는 이 스파인부터 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근육의 집합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피머의 길이가 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서 뽑으려고 준비 자세를 잡았을 때 고관절 토크 이 포인트가 거리가 깁니다. 그러면은 힘을 쓸 수 있는 스트렝스를 굉장히 많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은 수모 데드리프트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또 반면에 피머 길이가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 동작을 했을 때 이 힙뼈가 이 짧기 때문에 바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면 후면사슬을 액티베이션 하기도 좋고, 무릎 토크하고 고관절 토크하고의 동시로 움직여서 땅바닥에서 무게를 뽑는 스트렝스를 만들어내기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해서 팔 길이가 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를 생각했을 때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수모 데드리프트는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이 피머 길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긴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피머 길이가, 다리 길이가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팔도 당연히 긴데 그럼 팔이 길면 컨벤셔널이 유리하다면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상 팔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이 피머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나눠지는 것이 훨씬 커요, 비중이.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된 초점은 여러분들이 원랩 맥스, 이제 3대 중량을 재려고 했을 때, 데드리프트 부분을 하려고 했을 때 수모 데드리프트를 하면 치팅이야, 너는 그것은 너의 중량이 아니야, 이 셔터퍼 같은 새끼야, 무조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해야 되냐, 이거 아니고 타고난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모 데드리프트를 했어,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했어, 테크닉이 둘 다 맞아 라고 했을 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땀에서 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무게를. 근데 여기서 이제 올려서 딱 거는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전반전은 쉽고 후반전이 어렵고, 수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이 다 맞았을 때
땅바닥에서 뽑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후반전 이제 럭킹을 했을 때 컨벤셔널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전반전이 어렵고 후반전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1, 2초도 안 되는 동작에서 difficulty가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 후반전이. 그리고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햄스트링, 이 뒤통수 다리 근육, 그리고 lower back 근육 텐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모 데드리프트는 반면에 힙 근육이랑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방법론을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영상의 취지는 무엇이냐? 뭐 3대 중량을 재거나 데드리프트의 기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원랩 맥스를 재려고 했을 때 스모 데드리프트를 했다고 그것이 인정을 못해줄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스타일리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네티였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